네, 지난 2일 수요일 밤 9시쯤이었습니다. 왕복 4차선의 국도 한켠을 달리던 자전거 동호회 회원 2명이 뒤에서 오던 자동차와 부딪혀서 쓰러졌는데요. 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 사고를 낸 차량이 그대로 뺑소니를 쳤는데 1km 정도를 계속 달리다가 화물차와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낸 뒤 이 자리에서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사건이 더 화가 나는 건 이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했는데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고 운전면허마저 없었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내면 가중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음주에 뺑소니에 운전면허도 없고 음주운전 자체가 위태위태한 거죠. 네. 한 방울의 술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겠고요. 그런데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라 참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이 차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도로를 달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봄철에 사고가 많다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많아서 그럴까요? 네. 저는 통계를 보고 좀 놀랐는데요.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 동안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가 무려 4만 700여 건이었습니다. 사망 건수가 657명인데 네. 이게 뭐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1년에 200명이 넘는 건데 저희가 좀 체감상으로 느껴보면 일주일에 4명이나 5명이 자전거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부상만 해도 42,300여 명인데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3월부터 6월 사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5월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74명으로 1년 가운데 가장 많은 달이었다고 합니다. 자전거도 차에 해당되나요? 맞습니다. 당연히 도로로 달려야 되는데 이 때문에 교통법규는 당연히 잘 지켜야 됩니다. 네. 이 차에 적용되는 법률 등은 자전거에도 다름없이 적용됩니다. 당연히 신호 위반하시면 안 되고 음주도 하시면 안 되고요. 교통규칙 잘 지키셔야 되는데 네. 이 자전거는 일반 차와는 조금 다른 규칙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이혜진 경위로부터 관련 내용과 당부사항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다면 자전거 도로, 없다면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부터 통행해야 하고요. 실제로 차도를 통행하다 보면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도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보행자와 부딪히는 경우 차대 보행자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자동차에 비해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아 안전모를 착용하는 이용자가 많지 않은데요. 처벌 조항은 없지만 사고 시에는 생명과 직결되니 반드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차량 운전자들도 차도 우측을 통행하는 자전거를 많이 접하실 텐데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자전거와의 안전거리 꼭 유지해 주시고 우회전할 때 뒤따라오는 자전거가 없는지 확인하며 주행하셔야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같은 차지만 교통 약자인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양보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겠고요. 자전거 운전자 역시 보행자를 배려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자전거 타실 때 요즘 휴대전화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 절대 위험하니까 안 되고요. 당연히 자동차 운전하시면서도 안 되는 거고 자전거 타실 때는 특히 하지 마셔야 될 게 이어폰을 사용해서 음악이나 라디오를 청취하시는 건데 뒤쪽에서 나는 소리가 안 들릴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어폰 사용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음주 후에는 절대로 자전거를 타지 마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교통방송에서 유진이었습니다. 자전거의 가해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자전거의 가해로 일어나는 사고 같은 경우는 가장 일반적인 사고는 자전거가 통행 방법을 위반해서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긴 하는데요. 네. 보도나 횡단보도에서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 추돌하는 사고도 연간 한 약 15%인 1,200여 건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200여 건 발생을 사고 중에 사망자가 9명이 발생을 해서 보행자와 자전거 추돌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사망 사고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전거가 가해를 한 거, 피해가 아닙니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사망자가 발생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자전거를 이제 법에서는 차량으로 이제 구분하고 있다는데, 도로를 달릴 때는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위험하기도 하고, 또 자전거를 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도로 거침없이 또 타시기도 하는데, 뭐 잘 타시는 분이거나 아니면은 좀 초보자이거나 도로를 이용할 때 올바른 주행 방법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설치되어 있다면 당연히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해야 되겠지만은 네.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음. 가장 그 사고가 치명적으로 나는 경우, 역주행하는 경우, 그러니까 차 진행 방향하고 마주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네. 그 사고 시 그 치사율이 높고 또 그거는 그 도로교통법상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 방향으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다녀야 하고요. 그리고 네. 교차로 회전을 할 때도 보통 차량과 같이 이렇게 좌회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네. 하는 부분이 아니고 좌회전할 때는 전방의 직진 신호를 따라서 교차점을 지난 후에 다음에 좌측의 직진 신호에 따라 가지고 통과를 해야 됩니다. 또한 그 자전거는 그 차량보다는 속도가 아무래도 낮기 때문에요. 네. 교차로 통과 시간이 더 길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상색등이 그 보이면은 교차로를 진입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간 주행 시에는 그 전조등이나 후미등 켜서 보행자나 자동차 운전자들이 그 자전거를 인식할 수 있게 있게 해야 되는 거고요. 대부분 자전거 사망자의 대부분이 그 부상 피해로 의한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안전모를 착용하시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한 그 자동차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가 우측 가장자리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네. 우회전을 하게 되면은 우측에 자전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우회전하는 그런 습관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상현 차장님과 함께 자전거 안전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